자, 입시 우문현답 제이 선생님입니다. 오늘 주제는 무거운 주제죠. 바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수능 성적표가 나온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표를 받고 나서 이런저런 마음이 들 텐데, 지금 재수, 반수, 혹은 더 나아가서는 편입까지 고민이 이제 굉장히 들 거예요. 그래서 원서 접수를 해야 될지, 또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방향성을 잡아줄 테니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선생님이 딱 세 부류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해당되는지. 물론 지금 수능을 잘 본 친구야, 꺼! 넌 뭐하러 봐? 남들 염장 지르니? 이걸 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재수 반수 고민하는 것 자체가 수능 성적이 지금 마음에 안 든 거잖아, 그지? 그 친구들에게 지금 해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런 학생들은 절대 재수하지 마십시오. 물론 인생에 절대라는 건 없죠. 절대라는 건 없는데 하지 마. 여기에 해당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원래 공부를 안 했어. 근데 이 성적이면 지잡대밖에 없거든, 혹은 전문대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지방 가기는 싫으니까 전문대, 아니면 이제 전문대는 싫으니까 지방대, 이 선택지가 이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싫은 거야. 이 마음으로 재수를 하면 1000% 성적은 더 떨어지거나 기껏해야 유지 정도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혹시 이걸 보는, 혹은 부모님하고 같이 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걸 보는 학부모님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알다시피 재수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요. 독학을 해도 돈이 많이 듭니다. 적게는 1년에 2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들어가요. 아니, 우리가 뭔가를 투자를 할 때 이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원래 공부를 안 했던 네가 무슨 재수를 한다고 뭘 얼마나 갑자기, 그래서 지잡대는 싫으니까 그래도 재수할래요? 하지 마세요. 인생의 낭비일 뿐더러 돈의 낭비,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 됩니다. 하지 마.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네가 고3 때도 안 한 공부를 재수한다고 할 것 같아? 안 해요. 제가 매년 재수에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뀝니다. 그냥 넌데 재수생인 거야. 너 고3 때 어떻게 했나 봐봐. 분명히 고3 이맘때쯤에, 작년 이맘때쯤에 너는 막 불타는 의지가 있었잖아. 그래,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한 고3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 근데 결과는 어땠니? 결과는 어땠냐고요. 하지 마. 너는 원래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예요. 또 여기도 포함됩니다. 보자, 여기도 포함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사교육을 많이 받아왔어요. 학원이건 인강이건 과외건. 그렇게 해가지고 3, 4등급 4, 5등급 나왔어? 네, 너도 하지 마세요. 너도 하지 마세요. 넌 이미 의지가 없건 공부 DNA가 부족하건 뭐가 부족하건 넌 이미 안 된다라고 12년 동안 판별이 된 거야. 헛된 돈만 들이면서. 지금 듣다 기분 나빠서 짜증나니? 그럼 꺼. 잔소리 좀 더 할 거거든. 혹은 쓴소리, 팩트 폭력 할 거거든. 듣기 싫으면 끄세요. 잘 들어봐. 들을 거면. 넌 이미 지난 12년 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숱한 사교육을 들이면서 수업만 했겠니? 그분들이 나를 포함해서 이런저런 잔소리도 들었을 거고 쓴소리도 들었을 거야. 근데 안 했잖아. 하지 마. 무슨 돈이 썩어 돌아서 재수를 하니? 시간이 남아도록 재수하니? 하지 마세요. 지잡대 가. 전문대 가. 남학생들 군대 가. 하지 마. 인생의 낭비고 돈의 낭비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기부를 해. 차라리 그 돈을, 그럴 돈이 있으면. 알겠니? 이건 이미 안 된다라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주변 학원에, 저도 재수 수업을 하고 있지만, 재수반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변 재수학원, 특히 큰 학원들, 혹은 일부 여러 독학 학원들, 아니면 인강 회사들에서 막 광고를 합니다. 그건 이미 잘하는 애들 데려다가 그냥 좋은 입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못했던 애들이 쭉 오르는 거 있긴 있죠. 근데 그건 너는 아니야. 확실한 확률로. 그건 과장 광고입니다. 왜? 재수학원이니까
재수하면 성적이 오른다라고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재수학원이 재수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겠니? 너는 해도 안 돼 이런 말을 하겠니? 나는 넌 해도 안 돼라고 말을 해줄게요. 이런 친구들은 해도 안 돼요. 왜? 해도 진짜 안 되거든. 하지마. 광고에 속지 마세요. 알겠니? 또 이 친구들이요. 지금 보는 이걸 보는 이 순간도 아이씨 고민된 그래도 할까. 부모님은 반대하는데요. 그래도 그래도 하면 안 돼. 너는 이미 또 뭐도 부족한 거냐면요. 확신도 모자란 거예요. 확신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확신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리고 이미 전국에는 확신을 하고 재수 삼수를 하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네가 그런 아이들 들러리밖에 더 선이. 확신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나한테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분명히 이제 오늘 오후부터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선생님 저 재수할까요? 반수할까요? 나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럼 그 정도 확신도 없이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책임 못 져주거든. 너희 부모님도 책임을 못 져줘요. 그런 생각으로 무슨 재수 반수 삼수를 해. 하지 마. 너는 이미 의지가 부족한 거야. 의지는 남이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동기부여 동영상 이런 거 보면 의지가 생길 것 같니? 아니요. 아니요. 그냥 너야. 잠깐 욱 할 뿐이죠. 하지 마. 선생님 어떡해요? 성격 안 좋은데. 대안을 드릴게요. 이게 대안입니다. 딴 거에 나중에. 자, 현 시점 기준으로 제가 사랑하는 조카 재민이가 올해 고3 수능을 치렀어요. 재민아 안녕. 삼촌이야. 이름을 밝혀서 미안하다. 재민아 이미 말했는데 어떻게 그지? 재민아 그리고 재민이를 포함한 수많은 이런 성적대의 친구들, 나중에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마음이 들면 혹은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하세요. 길은 많이 있습니다. 편입. 선생님 편입이 어렵다던데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니? 공무원 시험은 쉬워? 뭐 서울대 연대 가는 건 쉽니? 쉬운 게 어디 있어. 물론 이제 이런 경우 편입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정한 과가 가고 싶은데 안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특정 과로 편입을 할게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편입은 TO, 이제 영어로는 테이블 오더, 이제 이 결원이죠. 그 년도마다 네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해당 대학의 그 과에 결원이 안 생길 수도 있어. TO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변수가 많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학 레벨을 높이기 위한 편입은 나중에 열심히 하시면 되죠. 왜 또 그때는 여러분들 이제 나이 좀 더 먹었을 테니까요. 혹은요 대학원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좀 들어줄까요? 선생님 제자 중에 수원 영통에서 가르쳤던 제자인데 그 친구가 학교 내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수시에 올인을 했다가 다 망쳐가지고 서울여대만 갔습니다. 굉장히 학교 내신이 좋았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워낙 이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한다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재수를 권했는데 애가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일단 갈래요 그러고 서울여대를 갔어요. 지금은요 고려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지금도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요. 고려대 대학원을 가서 지금 최종 학력이 그럼 고대 대학원인 거죠. 네가 대학을 가서 정말 열심히 의지가 있다면 거기서 대학원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유학이요. 자, 유학을 간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학을 안 좋은 데를 갔어. 그럼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그럼 내가 대학원 가기 전에 학부 때는 뭘 하지? 그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술 처먹고 노는 게 아니라 명확히 루트를 잡는 거죠. 그럼 빠르면 1학년 1학기 마치고 유학을 빠르게 갈 수도 있어요. 뭐 이것저것 하다가 취업에 도움이 될까 하고 유학을 갈게 이거 말고요. 그건 누구나 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신한대학교, 사실 경기권에 있는 4년제 대학 중에서 꽤 낮은 편이죠. 그죠? 현실적으로 입시 성적적으로. 근데 신한대학교를 간 선생님 제자가 공부 잘한 제자 아니겠죠, 그지? 원래 이 케이스야.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뭐 수능 성적도 쏘쏘해서 신한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1학년 1학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교환학생으로. 1학년 1학기 끝나자마자
이 여름방학에 교환학생을 갔다는 건요, 굉장히 학기 초부터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죠. 또 졸업자 전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뭐 전문대건 아니면 지방대를 졸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따로 이 전형으로 뽑습니다. 수능 성적을 합산을 해가지고. 혹은 취업자 전형도 있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기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 생각도 없는데 등 떠밀리듯이 재수하는 게 최악이라고. 인생의 낭비고 돈의 낭비,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밖에 안 된다고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요, 재수하지 말고 나중에 딴 거 하세요. 그리고 네 돈으로. 엄마 아빠 돈 말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네가 써. 아까 재수한테 한 1년에 2, 3천 든다 그랬지? 너 나중에 부모님한테 그 돈 갚아드리려면 연봉이 얼마나 돼야 될 것 같니? 그럼 너의 자존심 따위 세우려고 부모님이 피땀 흘려 번 그 돈을 아이고 안 되죠. 나는 내 자식이 이런 상황이라도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했잖아. 내 조카한테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나중에 네가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생기면 네가 네 돈으로 하세요. 알겠니? 지금은 현재 이 상태인 친구들은요, 다시 태어나야 가능할 뚱 말뚱입니다. 하지마. 알겠지? 끝. 두 번째입니다. 반수해도 괜찮은 친구들. 자, 이런 친구들은 반수해도 괜찮습니다. 볼까요? 네. 수시 모집 합쳐가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가채점을 해봤더니 약간 될 것도 같고, 근데 왜 또 이게 사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성적표 받기 전까지는 될 것 같아. 상위권 대학의 수능 최저를 한두 개 못 맞췄네. 해야죠. 이런 친구들은 반수 괜찮습니다. 왜? 똑같은 전형으로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면 재수해도 똑같은 전형으로 수시 모집 전형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최저 맞추는 공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 레벨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고3 때는 내신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종합 전형이었으면 이런저런 다른 것들 면접까지 신경 써야 될 게 많았는데, 똑같은 내신 성적상에서 이제는 수능만 보면 되니까 반수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요, 서울 중하위권 대학을 붙었어. 그러니까 서울 상위 15개 대학 언저리 혹은 서울권에 있는 뭐 여대 언저리 혹은 경기도권에 있는 뭐 경기대나 인하대나 아주대 좀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뭐 가천대 이런 데들, 그지? 이런 대학들이 좀 붙었는데 만족은 안 돼. 만족이 안 돼.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만족이 안 돼야 돼요. 만족이 되거나 별 생각이 없잖아. 그럼 1학년 1학기 다니면서 반수할까 말까 고민을 하지만 이 대학물에 빠져가지고요, 이 반수가 잘 안 됩니다. 만족을 못하고 막 이게 짜증이 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 그러니까 이런 거에 예를 들면 처음부터 아예 재수를 하면 아직 학생의 그 티가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좀 더 순수하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 편의점 가서 맥주 살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니? 없잖아.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 근데 1학년 1학기 이런 대학 다니다가 친구들하고 편의점 갔어.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신분증 딱 내고 담배도 사고 술도 마시거든. 또 저녁에 술집도 가잖아. 마시거든. 재밌거든. 그리고 왠지 늦게 들어가도 부모님이 이제 조금 덜 먹으라고 하고 뭔가 이게 좀 재밌거든요. 이게 놀다 보면. 이러면 반수 못합니다. 알겠니? 그럼 차라리 이럴 바에야 차라리 재수를 해야 돼요. 이럴 바에야. 알겠지?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고 대학 생활에 심각한 내가 지금 이런 데 올 때 내가 이런 대학을 이런 불만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알겠지? 이런 친구들 반수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신 2, 3등급 학교 내신 2, 3등급 이상이 뜨거나 수학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수학을 기초부터 할 필요가 없는 친구들, 고1 과정부터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거 말고요. 잠깐, 나 모의고사 이상등 나와본 적 있는데 그거 말고, 모의고사 말고 수능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 수능, 모든 게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수능. 3월 모의고사에서 나 2등급 나온 적 있어. 이거 말고. 알겠지? 수능 성적 기준으로 2, 3등급. 그러니까 여기서 3등급은 문과 3등급은
뭐 잘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과 3등급까지는 잘하는 거잖아. 이과 3등급 초반까지는. 그래서 요 친구들은 전형이 반수해도 괜찮은, 그러니까 최저 맞춰서 가면 되는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 있기 때문에 반수 괜찮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건 이런 거죠. 한 학기 다니는 동안 수학 영어 공부 하셔야 됩니다. 올해 제 제자 중에 삼육대학교를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부터, 그러니까 6평 보는 그 시점 직후부터 저한테 온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성실한 여학생이었거든요. 되게 성실해요. 누가 봐도 성실. 야, 딱 봐도 성실함이 묻어나. 근데 대학 레벨 좀 높이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 아쉬웠던 게, 그 친구한테 아쉬웠던 게 반수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하다가 여름에 오다 보니까 영어 수학이 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많이 떨어져 있었어. 그래서 그 감 찾는데 또 몇 달을, 한두 달을 또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와중에 수학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일단 영어는요, 학교에 1학년 1학기 때 영어 관련된 수업을 많이 신청하세요. 네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혹은 수학 관련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 있으면 그 관련된 학과목들에 대한 신청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특히 네가 혼자 독학을 좀 하셔야죠. 꾸준히. 정말 순식간에 감 떨어집니다. 자, 지금 딱 생각해봐. 근해 공식 딱 떠오르니? 너 공부 손놓은 지 한 달 됐잖아. 근해 공식 딱 떠올라? 접선의 방식 딱 떠올라? 이 기초적인 게 지금 탁 안 떠오르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겠죠. 알겠지? 그런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반수를 할 거면 미리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한 학기 동안 영어 공부와 수학 공부를 매진하시되, 영어 공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영어 관련된 그런 수업을 좀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교양이나 아니면 영문학부 기초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해서 영어 공부는 평소 좀 해놓고 수학 공부는 네가 따로 하셔야 된다. 이런 친구들은 반수 괜찮다. 마지막 재수입니다. 재수를 권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죠. 첫 번째, 6평, 9평을 보고 희망이 부풀어 올라왔어. 근데 6평, 9평보다 너무 안 나온 거야. 자다가 이불킥 팍 하고요. 또 이런 거 있잖아. 밀렸었어. 지금 울면서 이런 거 듣는 친구들도 있죠. 지금 그지? 그래. 그러니까 지금 막 갑자기 청청병력인 친구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2등급인 줄 알았는데 지금 5등급 나온 거야. 비상사태. 이건 재수해야죠. 이건 당연히 재수해야죠. 그다음 두 번째. 이거 할 얘기 별로 없고, 이 친구들은 어쨌든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진심으로. 근데 인생은 뭐가 좋은지 모릅니다. 이 친구들한테 좀 하나 말씀드릴 건요. 이 친구 얘기 좀 해줘야 되겠네요. 정말 인생은 뭐가 좋은 일인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너 괜히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게 아니라, 알겠니? 그냥 그 당시에는 안 좋은 일이 조금만 지나면 좋은 일일 수 있고요. 그 당시엔 좋았던 일이 반대로 나중에 보면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네가 너한테 지금 당장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네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보면 그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일이 오히려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당연히 속상하지. 당연히 속상하지. 당연히 하늘이 무너지죠. 온갖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 그지? 세상에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악플이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네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가 지금부터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네 인생에 있어서 답을 밀려 쓴 것이, 혹은 예상치 못한, 생각지도 못한 등급이 나온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진심이니까, 그리고 진실이니까 마음에 잘 새겨 들으시고요. 다시, 난 정말 노력을 했는데 억울해. 물론 이제 이번에 막 3, 4등급이 나왔는데 뭐 딱히 떨어진 건 아니야. 6평, 9평하고 비슷해. 아니면 6평, 9평에서 살짝 떨어졌어. 근데 억울해. 난 정말 노력했는데. 혹은 재수생 중에서도 이런 애들이 있죠. 올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와서 정말 억울해. 자다 이불킥 또 해. 그러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게 되겠죠. 이 순간을. 이런 친구들도 재수해도 괜찮습니다. 또 실기가 좀 되는 예체능 친구들이요. 실기가 좀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학원에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받는 친구들. 입이 마르도록 막.
혹은 뭐 특정 대학에서 뭐 이렇게 대회를 했는데 막 입선하고 상 타고 막 잡지 실리고 난리가 났어. 이런 친구들이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 친구들은요, 실기 좀 되는 친구들 이제부터 정신 뜯어먹고 뜯어 고치고 공부하세요. 미술학원, 체대 입시학원에서 뭐라고 얘기하건 영어, 국어, 탐구 1, 2등급 나와야 건대 가는 거고 국민대 가는 거고 경희대 가는 겁니다. 성균관대 가는 거예요. 알겠니? 너는 지금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생각해봐. 올 한 해 공부하면서 너 얼마나 공부에 매진했니? 혹시 운동하는 걸, 그림 그리는 걸 공부 안 하는 것에 대한 도피처로 삼은 거 아니야? 너 그림 잘 그린다는 칭찬 자꾸 들으니까 야, 너 자세 완벽하다. 야, 1분에 윗몸 일으키기를 80개, 100개를 하다니 이야. 이런 말 들으면서 괜히 거기서 만족을 찾고 공부 안 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얻은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좋은 대학은 물론 미술학원 입장에서는 공부 좀 덜 해도 미술 잘해가지고 우와 갔다 이런 대학 이런 학생들 보여주고 싶겠죠. 그건 거의 피카소급이어야 해. 네가 그 정도 급은 아니잖아. 대다수는 공부해. 정신 차려. 알겠니? 실기에 빠져있지 마.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잘하려는 생각은 애예요. 애. 하기 싫은 거 하셔야죠. 그리고 특정 학과를 가고 싶은 친구들, 선생님이 되고 싶어, 교대를 가고 싶어요,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하고 싶어요, 하셔야죠. 다만 이 특정 학과를 가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좀 주의 드리고 싶은 게요, 네가 그걸 좋아한 건지 그게 좋아 보인 건지는 네가 판단을 해봐. 그게 좋아 보이는 걸 네가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말이 좀 어렵니? 더 간단하게 얘기해 줄까? 네가 좋아하는 거라면요,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자는 시간마저도. 롤, 와우, 그지? 그리고 오버워치, 그런 게임들, 그리고 친구 관계, SNS, 페북, 트위터 다 끊고 네가 정말 좋아하는 그걸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넌 그걸 좋아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좋아 보였던 거야. 무슨 자기 희생도 없이. 그럼 재수하지 마.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교대를 가려면, 그 성적이 나오려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니? 그렇잖아. 그냥 괜히 특정 학과가 가고 싶다라는 그 좋아 보이는 그 애 같은 그 마음에 그걸 자기가 좋아한다고 착각을 해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또 1년을 허송세월 할 거야? 그러지 마. 이건 네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네가 그걸 좋아하는 건지 그게 좋아 보였던 건지 판단하십시오. 그럼 재수를 권하는 친구들한테 드리는 얘기입니다. 지금 촬영 시점으로 수능 성적표가 나온 12월 초입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재수를 언제 하냐? 성적표 받았어. 일단 한번 멘붕. 그리고 고민하고 어디 뭐 대성, 또 어디 뭐 메가스터디, 또 이스투스 이런 데서 이렇게 각각 입시 설명회를 들어. 정시 지원 전략 뭐 이런 거 들어.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12월 말에 그래도 원산은 한번 내야지 하고 원산했어. 그리고 1월이 되는 순간 술 처마셔, 재밌어, 즐거워. 그리고 1, 2월 흥청망청 보내고 2월 말에 어디 붙어. 그리고 아씨 여긴 가기 싫어. 자, 재수. 이게 최악이야. 할 거면 놀았잖아 이제. 야, 너 수능 끝나고 안 놀았니? 뭘 더 놀아. 그래도 더 놀고 싶은데요? 그래? 그럼 재수하지 마. 2월 3월에 할 거면 그렇게 등 떠밀려듯이 재수할 거면 하지 마세요. 알겠니? 야, 재수 만만하지 않아. 어떤 애들이 재수하니? 강남 대성 가봐. 무시무시한 애들이 재수를 하고 있어요. 수능 보자마자 재수 선행반에 들어간 최상위권 애들이 수두룩해. 내가 가르친 애들 중에서도 이런 애들이 많아요. 연대 다니다가 재수한대요. 너 왜 하니? 서울대 가려고. 그래.
얘는 서울대생인데 재수한대요. 너는 왜 하니? 의대 가려고요. 오 그래. 너 뭐하고 있니? 1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공부해도 10개월이야. 더군다나 공부를 그런 정도로 잘하는 것도 아닌 네가 2월, 3월, 심하면 3월, 4월, 5월 재수해서 퍽이나 성공하겠다.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은요, 하세요. 지금 당장 성적표 받은 그 즉시 원서비도 아깝다. 선생님 그래도 모르니까요. 하하. 판단은 본인이 또 하셔야죠. 할 거면 빨리 하세요. 3개월. 3개월은 등급이 3개도 바뀝니다. 탐구 영역은. 또 더더군다나 내년에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영어 1, 2등급이 이 3개월 안에 완성이 되기도 해요. 물론 난이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알겠니? 할 거면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다만 high risk, high return 이거 고민하잖아. 선생님 성적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안 오르면 어떡하죠? 인생이 그런 것의 연속이란다 제자님아. 인생이 그런 것의 연속이에요. 네가 위험을 적게 가져가지? 네가 위험을 적게 가져가지? 그럼 당연히 가져오는 것도 적은 겁니다. 네가 위험을 크게 가져가지? 그럼 가져오는 것도 큰 거야. 당연히 위험을 크게 가져가서 그 위험이 너한테 닥칠 수도 있죠. 여기 나온 얘기처럼 수능 성적 안 오를 수도 있고 올해보다 안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네가 제일 자신했던 과목이 내년에 불불불 수능이어가지고 막 망친 거야. 혹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밀려 쓴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제 제자 중에 그런 애들도 있고요. 선생님 그럼 어떡해요? 어떡할까? 그건 역시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에이 뭐 나쁜 새끼 그러지 말고, 그 인생의 진리야. 근데 잘 생각해봐. 네가 재수를 하면서 얻은 게 없을 것 같니? 선생님 인생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아까 뭐 권장하는 건 아닌데 제가 재수를 안 해봤어요. 대학생 때 저거 절친한 이 동기인데 재수한 형이 술만 먹다, 야 너는 인생의 쓴맛을 몰라 이 자식아, 반박할 말이 없어. 진실이니까. 나는 그때까지 쓴맛을 본 적이 없거든. 재수를 해서 행여나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요, 어떤 방식으로건 네가 제대로 재수를 했다면 그건 얻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네가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고 재수를 마음 먹었다면 네,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능동적으로 행동을 취한 거야. 왜? 너는 지금까지 고3이 선택해서 된 게 아니잖아. 근데 재수는 네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잖아.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기 시작한 거잖아. 책임도 네가 지는 거라고요. 리스크? 어떤 일을 하건 그 정도 리스크는 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스카이급의 최상위권 대학을 가게 되잖아. 그러면 정말 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책임도 네가 지시고요. 리스크도 네가 지시고요. 그리고 리턴도 네가 먹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망설이지 마시고요. 확신도 네가 가지시고요. 이제 결정의 때입니다. 어설프게 이도 저도 아닌 마음가짐으로 시간만 허비하다가 이 귀중한 시간을 날리지 마세요. 남들이 다 결정하는 2월, 3월에 가서 재수 결정하지 마십시오. 총정리해보자. 첫 번째, 이런 학생들은 재수하지 말라. 아까 얘기했었지? 원래 공부를 안 했어. 네가 공부를 해본 적 별로 없는 거야. 고3 때도 사실 열심히 한 게 아니야. 원래 나오던 성적 나온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쭉 꾸준히 사교육의 혜택을 받아왔어.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던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참 이것도 착각하지 마. 6평이나 9평 한 번 잘 봤던 거, 사람들은 자기가 한 번 잘 봤던 성적을 최고 성적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야. 한 번 잘 봤던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누구나 한두 번은 잘 볼 수 있으니까 평균적인 걸 생각해. 그런 너는 딴 거 해라. 알겠니? 괜히 지잡대 가기 싫으니까 어설프게 돈 쓰지 말아라. 두 번째, 반수해도 괜찮은 친구들이요. 최상위권 최저를 못 맞췄거나, 그지?
혹은 수학 기초가 완전히 돼 있어. 그래서 수능 기준으로 2, 3등급은 나왔어. 됐어? 그리고 서울권에 중하위권 혹은 경기도권에 대학은 붙었지만 만족이 안 돼. 그럼 이런 친구들은 특수한 전형,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을 활용해서 반수 괜찮지. 다만 1학년 1학기 때 수학, 영어 공부 하시면서 반수를 준비하시라. 마지막 재수를 해도 되는, 그러니까 밀려 쓴 친구들, 그지? 그 원하는 바가 명확한 친구들, 혹은 실기 좀 되는 예체능 친구들 등등등, 이런 친구들은 재수를 해도 괜찮다. 다만 할 거면 바로 해라. 지금 이 시점에 등 떠밀리듯이 하지 말아라. 당연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걱정이 되고 불안한 점이 있어서 네가 선생님 이거 망설여지는데요 하게 됐을 때 남한테 의지하지 말아라. 결정을 네가 해라. 물론 객관적인 팩트는 혹시 나한테 물어본다면 내가 너의 상태에 맞게 객관적인 팩트는 전달해 줄게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언제나 부모님도 아니고 네가 스스로 내리십시오. 그래야 인생을 능동적으로 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수능 성적표를 받아본 이후에 재수와 반수에 대한 마음가짐 정리였습니다. 도움됐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개인적으로 저한테 원하는 바들이 있으면 저하고 수업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연락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밑에 댓글이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 최대한 객관적인 팩트는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